자, 오늘은 이제 주 테마 내용이 문자열이에요. 이제 문자열을 갖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문자열에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보통 그 언어를 배울 때 지금 대부분 시언어를 배우다가 어디서 멈추냐면 포인트에서 멈춰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포인트에서 멈추는데, 그래도 뭐 자바나 뭐 이런 쪽으로 배우시는 분들, 코시형 좀 거슬리면 이제 코시형 없앨게요. 코시형 없애야겠다.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오늘 그냥 맛배기 좀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너무 장난스러운 것 같아서. 쌤 근데 넌 쓰면 되는구나.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그 코딩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C에서 지금 이제 포인터를 배울 때 제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포인터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 먼저 다양하고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개념들을 다 이해하는데 어려움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C에서 기본적으로 문자열, 배열, 포인터 이게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세 가지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포인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문자열. 문자열이 지금 가장 리스트하고 연결된다. 그러니까 리스트 배열, 시연에서 보면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파이썬 책을 보면 문자열에 관련된 테마를 이렇게 큰 제목으로 많이 쓰네요. 많이 쓰고 또 중요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오늘 큰 테마 속에서 문자열을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지금 중요 내용들을 지금 한 3가지에서 4가지를 조금 오늘 배우셔야 될 텐데 그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나머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눈도장을 찍는 것 쪽에 좀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프로그래머를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C 언어 강의만 뭐 거의 한 10여 년 넘게 지금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코딩 아두이노 다 강의하면서 지금 파이썬까지 강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생각보다 지금 하나의 언어를 갖고 지금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좀 아니에요. 많은 시간들이 좀 걸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늘 뭐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제를 푸는 게 좋다. 남이 소스들을 보고 남이 짠 예제들을 보고 이렇게도 쓰이는구나라고 해서 좀 다양한 구문 형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그런지 그걸 갖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좀 직접 꼭 풀어보시라는 거. 답지 보지 마시고 도저히 막혔을 때 답지 한번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오늘도 지금 문제를 대략 한 25문제 정도 풀 건데요.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저번 시간에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이제 변수명을 제가 너무 길게 써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에서 에러가 나는 거 변수에서. 그러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변수에서 위에 정의해놓고 프린트에서 에러가 나. 프린트는 제대로 썼어. 근데 예를 들어서 넘버인데 B자를 빼먹은 거야. 그래서 프린트에서는 넘버를 제대로 썼는데 프린트에서 에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에러를 못 잡지. 그런데 시간을 지금 너무 허비하고 계신 것 같아. 제가 아직까지는 느낌에 교사들 보는 소스를 제가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래서 좀 수업을 따라오시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제가 문제를 내드릴 거 아니에요. 문제를 내드리면 선생님들은 지금처럼 문제 내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A라고 쓰시고 B라고 쓰세요. 이렇게 그냥 변수면 간단하게 A. 근데 애들이 가르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좀 자꾸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오늘은 그냥 변수명 제가 뭐 컴퍼니다. 스페링 잘 기억 안 나거든. 저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컴퍼니다 이렇게 쓰시면 그냥 글자를 그냥 2글자만 쓰시던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금방금방 기억나니까 이렇게 2글자만 쓰시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진행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조금 에러율이 좀 줄 거예요. 그럼 에러율이 줄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좀 막 풀다가 에러 찾다가 또 다음 문제 넘어가고 에러 찾다가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못 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편하게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좀 변수명을 좀 짧게 쓰시고 근데 교재를 만들 때 이렇게 A, B를 만들긴 좀 싫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그냥 그대로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냥 A, B로 해서 좀 편하게 좀 수업을 좀 따라오셔라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뭐 방식들에서 문제를 조금 많이 푸시고 진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문자열이라는 기본적인 그 파이썬에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 C를 조금 많이 배우신 분들은 저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렇게 편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편하네. 이제 이런 걸 좀 느껴지거든요. 예.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원래 이제 그런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언어를 좀 하셨던 분들은 오늘 좀 새로운 경험들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굳이 C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짰던 문구를 여기서는 되게 좀 파이썬에 좀 쉽게 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첫 번째 배워야 될 문제가 바로 이제 input이라는 함수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을 들어가기 전에 input이라는 함수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예제를 지금 먼저 제가 간단하게 구문을 조금 이해시키고 갈게요. 자, A는 이꼬르 제가 10을 똑같이 뭐 타이핑 치셔도 돼요. B는 이꼬르 20을 넣고, 그 다음에 C는 이꼬르 A. 공유가 안 됐어요. 공유 안 됐어요, 여태까지? 아, 음. 진짜로요? 이런 엄청난 일을 공유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앞에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자, A는 이꼬르 10을 주고, B는 이꼬르 20을 줘서, C는 이꼬르 A 곱하기 B를 했단 말이에요. A 곱하기 B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C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10하고 20을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우리 김미수 선생님 진짜 오랜만이시네. 대구에서 듣고 계시네. 사업은 잘 되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이썬 교육까지 대구에서까지 이렇게 듣게 주시고 진짜 오랜만이시네. 그리고 무슨 마스크는 왜 쓰고 계셔? 혼자 방에 있으면서. 또 쓰는 방법 몰라? 줌 쓰는 방법 몰라? 쓰는 아니요, 방법. 수업 중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잠깐 있다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뵈서. 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A가 10에다가 B에다 20을 집어넣고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짠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20인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다시 내죠. 야, 가로 길이가 25고 세로 길이가 30인 프로그램을 다시 짜라.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을 수정하자. 이게 좀 불편하죠. 뭐 9구단을 짜는데 2단을 짜라 그럼 2단을 짰는데 선생님 문제를 9단으로 바꿔 뭐 8단으로 바꿔면 다시 또 수정해야 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를 짜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뭘로? 키보드로 받는 거죠. 김민수님 음소거 해주세요. 사장님, 김사장님 음소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값을 어디로부터?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입력, 이제 연산, 출력 이런 개념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는 떠요. 이제 이 에러 뜨는 거 그러면 이제 화면에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뜹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선생님들이 중간에 이걸 물어보다가 다음 거로 넘어갔어. 다음 거를 내가 만약에 A는 이꼬르 20을 하고 뭐 프린트 A를 했어. 근데 얘를 실행하려니까 실행이 안 돼. 이렇게 별 표시가 떠요. 이 얘기는 앞쪽에서 실행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앞쪽에서 이렇게 별 표시가 뜬다는 얘기는 앞쪽에 실행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이럴 땐 정지를 꼭 눌러주셔야 돼. 이렇게. 정지를 눌러주셔야 실행이 돼. 그러니까 엔터를 런을 치는데 계속 실행이 안 돼.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무슨 일이야? 마우스가 망가졌나? 컬릭이 안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별 표시가 돼 있으면 얘가 지금 무한 실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정지를 꼭 눌러주셔야 실행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아까 별 표시가 돼 있었던 부분들은 실행이 지금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키보드 값을 우리가 지금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input 함수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우리 이제 스크래치에 묻고 답하기하고 똑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기반이 거의 스크래치 기반에서 많이 좀 도입된 것 같아요.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어떤 문구를 하나 넣고 싶어요. 그래서 뭐 가로는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가로는 이렇게 문구를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는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다 메시지가 뜨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는 하고 메시지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할 때는 이런 메시지들이 문제가 있는데 굳이 문제 넣지 마시고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지금처럼 넣으면 좋죠. 뭘 입력하라는 걸 좀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전체를 실행하면 지금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뜨냐면 이제 오늘 배워야 될 이제 첫 번째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풋 함수는 아까처럼 뭐로 들어온다? 무조건 문자열로 들어온다. 다시 설명할게요. 인풋 함수는 무조건 숫자를 입력하든 문자를 입력하든 뭐를 입력하든 무조건 뭘로 들어온다? 문자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곱하기해서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 in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해서 in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는 문제가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먼저 잊어먹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인풋인데 인풋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고 쉬운 거죠. 뭐 스캔F, 시연의 스캔F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입력받는데 거기다 메시지를 넣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입력받을 때 반드시 뭐로 들어온다? 무조건 파이썬은 문자열로 들어온다. 문자열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입력되는 값들을 숫자로 바꾸고 싶을 때는 아까처럼 형 변환을 시켜서 기억을 시키시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래서 아까 인풋을 문자열 속에 집어넣냐면 이게 들어올 때 자체가 다 뭐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일단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인풋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요. 인풋이라는 함수를 쓰고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엔 이제 처음에 이제 문자를 입력받는 겁니다. 네임에다가 인풋 해놓고 안에 저기 다운표안에 있는 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가로 열고 가로만 닫으셔도 되니까 그냥 오늘 좀 따라오실 때는 그냥 인풋 안에 있는 메시지들은 그냥 보여주는 메시지니까 굳이 넣지 마시고 그냥 인풋 하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프린트 이름 콜론 프린트는 똑같이 쓰세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점을 화면에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프린트문은 자유롭게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름을 한글로 입력을 하시든 영문으로 입력을 하시면 지금처럼 그 입력된 문자가 이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하고. 자, 제가 만약에 아까처럼 자, 인풋을 제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썼어요. 자, 인풋을 쓰고 제가 여기서 인풋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값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우리가 타입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A 타입을 내가 찍어보면 A 타입이 뭐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까 10이라고 치면 클래스 뭐로 찍혀요? str로 찍히죠. 그러니까 문자열로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처럼 int하고 가로 열고나고 가로 닫으면 이번에는 뭐로 떠요? 인티저로 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풋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문자열로 입력을 받는다. 그걸 잊어먹지 마시라는 얘기로 지금 일단 문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인풋에서 입력하면 이제 다음 명령으로 실행되지 않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엔터키가 들어오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변수 이름에 이제 로보로보가 기억이 되고 그 기억된 값을 출력을 했기 때문에 로보로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은 그냥 프린트는 하나의 그냥 프린트 함수로 사용하지만 인풋은 키보드로 입력받은 걸 누군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 반드시 기억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냥 인풋 자체적으로 쓰게 되면 기억된 값이 없죠. 그냥 바로 출력하지 않은 한은 뭔가 연산하거나 뭐 쓰지 않으면 그래서 변수에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하든 출력을 하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변수에 놓고 모니터에 출력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개를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냥 인풋을 여러 개 쓰시면 돼요. 뭐 한 줄에 두 개, 그러니까 뭐 시어너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입력받을 수 있잖아요. 뭐 컴마해서 그렇게 안 되고 얘는 무조건 엔터 쳐서 입력을 받으셔야 돼요. 세 개면 인풋이 몇 개? 세 줄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뭐 10, 20, 3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엔터 쳐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문장을 한번 쳐보시죠. 똑같죠? 자, 이번에는 네, 인풋 해놓고 이제 아까 A에다가 인풋 해놓고 B에다 해놓고 A, B를 더했어요. 자, A, B를 한번 더해 보시죠. 자,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좀 어려우시면 조금 쉽게 칠게요. 그냥 이렇게 칠게요. 그냥요. 예. 저하고 똑같이 치시죠. A는 이거로 그냥 인풋, B는 이거로 인풋.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따라오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 프린트 A 더하기 B.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얼마를 집어넣어라? 12를 집어넣고 8을 집어넣으면 2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28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왜? 문자와 문자를 더하면 문자가 붙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128이 된 거죠. 128이 된 게 아니라 128이라는 문자열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걸 아까처럼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수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자를 지금처럼 더하면 그냥 문자가 붙여진다라는 거고요. 20이라는 숫자가 안 나왔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앞에 이제 뭘 집어넣어라? int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형 변화를 시켜줘라. 타입이 이제 str이라는 게 이제 문자열이 지금 확인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앞에 뭘 썼어요? int라는 형 변화를 사용했다. 그래야만이 이제 아까처럼 이제 8 더하기 12가 이제 무슨 수로 나와요?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나 4 더하기 25는 29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인풋,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이니까 인풋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하나 더 쳐볼게요. 자, 이번에 실수형. 우리가 또 기억도 안 날 수 있으니까 플로트 실수형을 조금 한번 해보시죠. 키와 그 다음에 시력을 입력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먼저 플로트 한번 타이핑 똑같이 쳐보세요. 하이. 자, 영문 그냥 변수명은 두 개씩만 쓰세요. 그냥 he 그다음에 EY 이렇게만 쓰시고 두 개씩 쓰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타이핑 치셨어요? 네. 자, 플롯이라는 이제 실수형을 이제 넣는 거죠. 어차피 지금 파이썬은 형이 4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그다음 부울형, 첨가, 거짓, 폴스, 트루가 이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키하고 지금 시력을 입력해서 실수했는데 지금 정수 153을 넣었지만 실수를 찍었기 때문에 153.0이 출력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보통 선생님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짜실 때 기본적으로 조금 애들하고 지도할 때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애들이 그냥 코딩 해봐, 이제 프로그램 짜봐, 이제 배웠지, 이해했지, 자 시작해봐, 그럼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교사분들 중에 이제 저하고 코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뭘 좀 시도라도 하고 보고 타이핑도 치고 애들도 뭐 보고 타이핑도 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꼭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입력, 그 다음에 연산, 출력 이렇게 해서 화면에 꼭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메뉴를 좀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지니까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코딩 짤 때 만약 습관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라는 거지.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아직 내가 뭘 어떻게 시작하는 이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걔는 문과야. 그냥 괜히 어쩔 수 없이 그냥 어거지로 그냥 코딩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대꾸는 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똑같잖아요. 입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를 초기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변수명 뭘 쓸래? 일단 물어보는 거야. 그냥 변수명 뭘 쓸래? 대답 안 해. 야 그냥 A 해. 너 감 몇 넣을래? 이해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물으면 0 넣어. 그냥 물으면 0 넣어. 이렇게 그냥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 오늘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오늘 또 뭘 배웠어요? 인풋, 키보드로 입력 받을래? 인풋이잖아요. 키보드로 입력 받는 거.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다음 또 뭘로 입력받는 게 있어요. 파일을 입력받는 경우가 있겠죠. 파일로 입력받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보통 우리가 크게 따지고 보면 세 가지 정도. 초기화해서 기억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변수를 일단 초기화해서 변수를 초기화하는 거 있고,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게 있고,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는 게 있을 거고. 결정하면 돼. 그럼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배웠죠. 파일은 다음에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연산은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수식이잖아요. 수식은 가르쳐 주면 되고, 뭐 사각형이 넓은 가로 곱하기 세로야. 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또 이제 무슨 수업을 해요? 알고리즘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플로우를 이렇게 움직일 거야. 자, 어떤 값이 입력되면 그게 크냐 작냐 비교해서 어떤 값을 출력할 거예요. 플로우 차트로 그릴 수도 있고요. 플로우 차트도 그릴 수도 있고, 플로우 차트로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우리가 수업해야 되는 얘기들. 연산이라는 건 수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은 간단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어디다 출력을 해요, 지금요? 화면 출력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뭘 출력할 거예요? 프린트문으로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처음에 코딩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맨 처음에 코딩을 접근하기 어려울 때는 저렇게 입력, 연산, 출력을 짜요. 자, 그럼 오늘 아까 문제가 뭐야? 그래서 뭐 아까처럼 키하고 입력을 받으래. 자, 키 변수 뭘로 찔래? 모르겠어? 그럼 H 해. 예. 자,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때는 어떻게 써? 인풋이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눈, 이야. 키보드로 입력받아. 그래서 연산 오늘 더하기 빼기 아무것도 없네. 바로 출력이네. 프린트 H, 2야. 이렇게 쓰면 이제 끝이죠. 이제. 자, 근데 이거는 무슨 형으로 바꿀래? 실수형으로 바꾸려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금방 배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코딩 하실 때 초기에 지금 다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에 코딩을 배우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 파이썬이 어려운 게 아니라 코딩의 그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 작성하는 요령들이 없어서 조금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학생들한테 먼저 자료를 제공할 때 이렇게 제공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넣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조금 하고 만약에 좀 애들이 어려우면 입력은 아예 결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죠. 입력은 아예 그냥 결정을 해주고 저도 지금 문제는 다 입력은 결정돼 있으니까 키보드 입력 받을 거냐 초기화를 시킬 거냐는 미리 결정을 해줘야 문제를 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아예 변수명을 미리 다 넣어서 나머지 연산하고 출력만 짤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굉장히 좀 그런 것 쪽에 되게 도움이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파일을 일일이 저장하지 않아도 화면에다 넣어놓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수업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입력, 연산, 출력 머릿속에 꼭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짜시면 하나씩 실력이 좀 느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자열입니다. 이제 문자열을 입력하는데 근데 뭐 여러 줄을 입력할 때 따옴표 3개 쓰신다. 그러니까 문자열이 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책의 원고를 하나를 문자열로 입력한다라고 얘기할 때 따옴표를 3개 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제를 하나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예제를 하나 간단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헬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이라고 했다. 근데 여기에 계속 문자가 있는 파이썬은 어쩌고 저쩌고 문자를 계속 넣는 거예요. 뭐 책처럼 그리고 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두 번째 엔터를 치니까 무슨 일이 생겨? 에러가 뜨겠죠. 이렇게 되면 에러가 뜨겠죠. 그럴 때는 이제 아까처럼 뭐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다 다음표 3개를 해라. 다음표 3개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뭐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개의 문자를 넣을 때는 큰 따옴표 3개 아니면 작은 따옴표 3개를 양쪽으로 넣으시면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때 그냥 기억나실 때 아 이렇게 썼구나 하고 이런 거는 눈도장만 찍으면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렇게 쓸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게 이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자열을 이제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그냥 예제로 여기 있는 예제보다는 제가 타이핑 치는 예제가 좋으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A는 이꼬로 똑같이 타이핑 치세요. hello라고 입력을 하고 B라는 변수에다가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고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C라는 함수에 A하고 B를 더했어요. 그리고 프린트 C를 찍었어요. 자, 천천히 그냥 예제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무슨 연산을 썼어요? 문자열을 어떻게 했다는 게 이제 더했다는 얘기예요. 문자를 더했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뭐다? 문자를 두 개를 아까처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헬로우 파이썬이 이제 붙여서 나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시죠? 헬로우. 가장 쉬운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더하기 빼기 연산자는 정수 실수에서 수식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문자열에서도 더하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변수를 기억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여기다 뭘 쓸 수 있어요? 곱하기를 쓸 수가 있어요. 곱하기를 쓰면 A하고 B를 쓰면 이제 L라는 떠요. 근데 내가 A라는 거를 10번 반복하고 싶다. 헬로우를 내가 10번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곱셈을 할 수 있다. C는 이런 기능을 하려면 진짜 뭐 포문으로 돌려야 되고 복잡한데 이렇게 문자를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뒤에도 굉장히 놀라운 게 많아요. 진짜 이렇게 쓰면 이렇게 편하구나 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곱셈을 쓸 수 있다. 뺄셈은 할 수 없고 나눗셈도 할 수 없는데 뭐는 할 수 있다. 곱셈을 할 수 있고 곱셈 뒤에는 뭐라고 쓴다 이렇게 숫자로 써주고 내가 반복하고 싶은 정수를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횟수만큼 그대로 출력해 준다. 이제 그런 거.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빼기 같은 거 넣고 곱하기 뭐 100개 하면 밑줄 긋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몇 개 했는지 또 쉬어야 되잖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수로 이렇게 화면에다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 곱하기를 좀 많이 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 두 개의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그리고라는 것도 새롭게 뭐 추가할 수 있고 더하기는 뭐 숱하게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고 싶은 게 바로 요 인덱싱과 슬라이싱이에요. 오늘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이제 문자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덱싱.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에요. 자, A라는 변수에 제가 똑같이 할게요. 지금부터요. 자, 헬로 파이썬이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똑같이 타이핑 치세요. 자, 헬로 파이썬이라고 일단은 입력을 딱 해놓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그냥 프린트 A를 하면 당연히 뭐가 출력돼요? 그냥 전체가 그냥 헬로 파이썬이 출력되는 거죠. 헬로 파이썬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그냥 우리 첫날 이제 파이썬에 대한 배운 내용이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저기에 P만 출력하고 싶어. P만 출력하고 싶어. P만. 여기 대문자 P만. 요 P만 출력하고 싶어. 요거만. 요걸 출력하고 싶어. 요거만. 그 중에. 왜 그 중에예요? 그러면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만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뒤에 가면 제가 설명이 돼. 왜 설명이 되는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왜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민번호가 98, 뭐, 0928, 뭐, 다시, 뭐, 1027이다. 근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라. 그럼 요거 받아와야 될 거죠. 요거 하나 받아와야 될 거네. 그죠?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문자를 내가 하나를 끄집어오고 싶은 거,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인덱싱. 그러면 인덱싱은 아까처럼 뭘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뭐다? 우리가 표시할 때 인덱싱은 뭐로 표시한다?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해. 인덱싱 할 때는. A라고 쓰지. A는 전체가 다 나오는 거고 A는 전체가 다 나오는 거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인덱싱을 쓸 때는 대괄호를 쓰는 거예요. 대괄호가 무슨 의미예요? 이제 보통 C원에서는 배열이죠. 그럼 파이썬에서는 뭘 의미해요? 리스트예요. 그래서 문자열과 리스트는 같은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P라는 것은 몇 번째 있는지 앞에서부터 시시면 돼. 근데 파이썬은 무조건 몇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잊어먹지 않으면 돼요. 0부터 시작하면 돼. 그럼 시시면 돼. 0, 1, 2, 3, 4, 5, 6. 여섯 번째네. 여섯 번째를 치면 이제 대문자 P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인덱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자열 중에
한 개의 문자를 내가 뭐 출력을 하거나 한 개의 문자를 꺼내고 싶을 때 이렇게 쭉 있는 문자열 중에 내가 하나를 이렇게 딱 꺼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럴 때 꺼낼 때 맨 앞쪽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뭐다?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C시면 돼. 그리고 표시를 어떻게 한다? 대괄호로 한다. 그렇게 하시면 그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건 시험하고 똑같죠. 다 이제 기본적인 게.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만약에 요 5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출력하면 몇이라고 쓰면 돼? 5를 출력하고 싶죠. 여기 헬로우에 5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부터 뭐부터 쉰다? 0, 1, 2, 3, 4. 여기도 맞아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이번엔 뭐가 돼요? 4를 출력하면 5가 나오는 거고. 대문자 H를 출력하고 싶다. 얘를 출력하면 당연히 몇이라고 쓰면 돼요? 지금처럼 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0이라고 쓰면 H가 나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열 속에 특정한 하나의 문자를 끄집어내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인덱싱이다. 여기까지는 뭐 대충 뭐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제가 나는 선생님 헬로우를 다 출력하고 싶어요. 헬로우를. HELLO를 저는 5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하나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의 단어를 좀 출력하고 싶네요. 아까처럼 또 하나 또 이런 거죠. 나는 98 뭐 09 28에 다시 102 345 이건데 나는 여기서 앞자리 주민번호 6자리만 가져오고 싶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의 어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가져오고 싶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럼 가장 무식한 방법은 뭐야? 이런 거지. 가장 무식하게 쓰는 방법은. 가장 무식하게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이겠죠. 그냥 하나를 그럼 밀어난 거죠. 엄청 밀어난 거죠. 엄청 밀어난 거죠. 엄청 밀어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밀어난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요 n을 출력하고 싶어요. 요 n 요 하나만 제가 아까 앞쪽에 하나 빼먹었는데 요 n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부터 어떻게 쉬어야죠. 쉬어보세요. 몇 번째인지 n을 쉬어보세요. 몇 번째인지 하나 둘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오우 11번째야. 힘들었어. 그러면 이제 n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그러면 너 진짜 잘한다. 야, 어떻게 잘 센다 그래도 눈이 진짜 좋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야, 맨 마지막에 9를 출력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셀 거야 이거를? 뭐 세다가 지치지 세다가. 그래서 맨 뒤에서 쓸 때는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이게 거꾸로 뒤에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n을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금처럼 11번째라고 쓰는 게 아니라 몇 번째? 마이너스 1을 쓰면 똑같이 뭐가 출력된다? n이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세 나갈 수도 있다. 근데 뒤에서 세 나갈 때는 뭐를 쓴다?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앞에서 세 나갈 때는 또 뭐부터 한다? 0부터 한다. 이게 이제 인덱싱의 이제 기본이고요. 자, 그럼 다시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헬로우를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이제는 여기 안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콜론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콜론. 이 콜론의 의미는 뭘 얘기한다? 시작. 시작 번호고요. 콜론. 그럼 뒤에는 이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다? 아까처럼 뭐다? 앞에는 내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거다. 그리고 뒤에는 그 전까지. 이전까지 출력을 이전까지 출력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헬로우를 출력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0, 1, 2, 3, 4까지잖아요. 그럼 내가 0부터 4까지라고 표시하면 좋은데 그럼 마지막에 뭐가 안 나와? 5가 안 나와. 그러니까 4까지 출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5 이전까지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4까지가 아니라 내가 5를 출력하고 싶으면 5 이전까지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더 가야 된다. 이전까지. 슬라이싱을 할 때는 꼭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대부분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포문하고 반복문이 똑같이 동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포문하고. 포는 보통 0부터 시작해서 뭐보다 작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10번을 돈다 그러면 0부터 9까지 가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0부터 어디 이전까지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자, 파이썬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 출력해보세요. A에 콜론 찍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이썬을 찍어보세요. 파이썬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쉬어야죠. 쉬어야 됩니다. 자, 나오셨어요? 오케이. 나오셨어요? 파이썬 나왔어요? 오케이. 표시해 주세요. 예. 오케이. 예. 선생님 그냥 저기 스페이스 키 눌러서 질문해. 문자 자꾸 막. 스페이스도 하나의 문자예요. 무조건 번호예요. 그다음 한글도 하나. 한글도 한 개, 스페이스도 한 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예요? 내가 파이썬을 출력하고 싶으면 몇 번째부터? 6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까지? 11번째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 나오죠. 11번째, 12번째, 이전까지니까 또 헷갈렸네. 이전까지니까 파이썬 이렇게 나와요. 6번째부터 12번째까지 나와야 파이썬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안 써요.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안 쓰고 좀 쉽게 써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뭘 쓴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조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0이라고 그랬잖아요. 0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걸 안 써. 이렇게 써. 앞에 걸 안 써.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를 안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앞에 무조건 0부터 시작하면 굳이 0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 처음부터다 이거야. 그런 뜻. 그럼 뒤에 거 파이썬을 쓸 때는 뒤에 거 살 필요 있다 없다. 끝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없다. 그러니까 뒤에도 출력 안 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부터 시작할 때는 앞에 걸 쓰지 말고 콜론만 찍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다 출력하고 싶을 때는 그냥 뒤에 거 세지 말라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파이썬을 똑같이 출력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출력해 보세요. 뒤에 파이썬만. 파이썬을 나오는데 마이너스만 출력해 보세요. 이 두 글자를 뒤에서부터 세시라고. 뒤에서부터 세시면 되죠. 그러니까 뒤에 글자는 뒤에서 세는 게 편해. 앞에서 세 가지 마시고. 왜? 뒤는 뭐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니까. 세기가 좀 편하잖아. 1, 2, 3, 4, 5, 6. 마이너스 6만 넣으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6에서 어디까지 가요? 마이너스 1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이너스 1 이전까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n이 안 나오겠지. 세 번째 n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까지 다 출력하는 건 아까처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그렇다고 0이 없잖아. 0을 출면 0박이 나오잖아. 지금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써야 파이썬이 나온다. 뒤에 거 다 빼라 이거 뒤에 거. 출력을 다 할 때는 뒤에 걸 빼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아까처럼 왜 필요하냐? 아까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2020년 오늘이 09 28일이다. 라고 만약에 A에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내가 그러면 연도와 월과 일을 빼낼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연도와 일과 월과 일을 내가 빼낼 수 있고 뭐 시간 같은 것도 있죠. 뭐 18시 24분 뭐 50초다. 이런 것 중에 내가 현재 시간과 분과 초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문자열 속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슬라이싱이다 이게. 슬라이싱이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더 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놓을게. 1, 2, 3, 4, 5, 6, 7, 8, 9 5, 6, 7, 8, 9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억이 돼 있다고 보자. 문자열 속에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프린트 A에 어떻게 쓰면 홀수만 내고 싶어. 홀수만 출력해라. 자, 이제 알겠어. 이제는 뭔지 알겠어요. 앞에서 끄집어내는 방법도 배웠고, 뒤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배웠고, 중간 거 꺼내는 것도 배웠는데, 한 칸을 건너뛰래. 한 칸을 건너뛰어서 출력하래. 13579니까 한 칸을 건너뛰래. 예. 한 칸씩 건너뛰라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처럼 똑같이 어떻게 쓴다? 예. 샵, 시작. 그 다음 이전까지, 그 다음에 증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래 기본 개념은 슬라이싱은 이렇게 콜론을 2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내가 지금 1, 2, 3, 4, 5를 출력하고 싶어. 1, 2, 3, 4, 5만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원래 정상적으로 쓰면 0부터 6까지 6 이전까지 증가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1, 2, 3, 4 6이니까 5까지. 그래서 1, 2, 3, 4, 5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증가치가 1이니까 이걸 생략해서 쓴 거야 지금. 증가치가 1이니까. 그리고 앞에가 시작이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럼 내가 13579만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출력해서 답 나오신 분, 13579 답 나오신 분, 손 흔들어 보세요. 13579 어떻게 풀었을까? 13579 김경혜 선생님은 아직 개념 잡으셨나? 우리 윤현정 선생님, 우리 송윤주 선생님은 언제나 인상 쓰고 수업을 듣고 있어서 좀 웃으면서 들으세요. 웃으면서 그냥 뚫어져라 그냥 너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자, 어떻게 찍으면 돼요? 콜론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콜론 앞에 거 셀 필요도 없고 뒤에 거 셀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증가치 2씩만 넣으면 홀수가 나오죠. 자, 짝수만 나오게 하려면 짝수는 어떻게 나오면 돼요? 짝수만 나오게 하려면 증가치는 몇씩 증가하는 거? 2씩이죠. 근데 뭐만 바꿔주면 돼? 시작 위치만 바뀌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 뭐만 넣어주면 돼? 1만 넣어주면 이제 짝수가 나오죠. 이해되세요? 시작 위치만 바뀌니까 시작에서 2씩 증가하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슬라이싱을 저도 맨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뭐. 근데 이걸 조금씩 이해하고 쓰기 시작하니까 와 진짜 너무 편한 거야. 자, 그럼 이번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98765432를 출력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푸신 분 987654 거꾸로 뒤집어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 아, 처음부터 끝까지는 콜론 일단 찍는 거죠. 그죠? 거꾸로 출력하고 싶어. 프린트 대괄호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푸신 분. 오, 아이디어 잡았어. 오, 콜론에 뭐만 넣으면 돼? 거꾸로니까 그냥 뭐만 넣으면 돼? 마이너스 1만 넣으면 거꾸로 출력. 뒤집어서 나가. 마이너스 뒤집어서 나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9876543이라면 여기 뭐 증가치를 어떻게 넣으면 2로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거꾸로 홀수가 나오는 거죠. 문장을 조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C를 하시는 게 이제 뭐 홍영 사장님이나 몇 분 계신 선생님들이 자, 우리가 보면 돼. 1부터 10까지 홀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C로 짠다고 생각해봐. 1부터 그럼 무슨 일을 해? 변수 A에다가 일단 1을 집어넣고 포문으로 돌려서 if문으로 해서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그때 출력하고 아니면 또 다시 돌고 이렇게 짤 거 아니에요? 지금 C에서는.
근데 우리는 뭘 집어넣으면 돼? 그냥 문자열에다가 1, 2, 3, 4, 5, 6, 7, 8, 9만 집어넣어놓고 10 집어넣어놓고 거기다 뭐만 하면 돼? 슬라이싱만 해도 출력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문자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0개의 변수를 쓸 거를 그냥 문자열 속에 넣고 내가 슬라이싱해서 꺼내 쓰는 게 더 편하다 이거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요. 그러면 아이디 넣죠. 그 다음 비번 넣죠. 생년월일 넣죠. 이메일 주소 넣죠. 뭐 이렇게 다 넣잖아요. 그럼 변수가 몇 개 필요해? 10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변수를 10개를 왜 만들어? 그럼 변수명을 다 일일이 기억해야 되잖아. 그거 말고 그걸 다 하나의 문자열로 다 더하기를 해버리면. 그럼 내가 그 밑에 중간에 필요한 문자열들을 하나씩 어떻게 하면 돼? 슬라이싱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이언스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이나 이런 개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문자열이 왜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개념들이다. 예. 그러니까 변수를 아까처럼 연, 월, 일을 따로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의 그냥 날짜라고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문자열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꺼내 쓰는 게 편하다. 그래서 지금 잊어먹지 마세요. 쓰는 패턴들 슬라이싱. 요건 리스트에 가서 또 배워. 리스트에서 또 같은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문자열과 이 개념이 똑같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싱이 지금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지금 파이썬이 0부터 해서 -1, -1. 처음에 저 이 문장 보고 너무 어렵더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조금씩 이제 타이핑 치고 예제 풀어보니까 이제 금방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도표를 너무 잘 그려놨어요. 도표를 좀 잘 그려놨는데 그 저희 책에도 이제 그런 설명이 좀 돼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좀 보실 때는 언제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0이 P고 1이 Y고 2가 T고 3이 H고 4가 O고 그다음 5가 N이다라고 할 때 슬라이싱을 할 때는 여기가 0이야. 책에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 뭐야 H까지 출력한다 그러면 4 이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슬라이싱을 가리킬 땐 그림을 저기 가운데 쓰지 숫자를 가운데 쓰지 않고 앞쪽에 써줘 이렇게 그래서 4 이전까지 4 이전이니까 H까지 출력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제 그런 게 좀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슬라이싱을 할 때는 먼저 이전까지라는 거를 꼭 잊어먹지 마시고 예, 기본 개념을 일단 이해하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타이핑 쳐보세요. 그냥 한번 연습 삼아. birthday 안에 내가 생년월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연과 월과 일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타이핑 한번 쳐서 이제 개념 한번 이제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변수명은 짧게 bi 이렇게 두 글자씩만 쓰세요. 자, 그래서 불필요한 거 지우세요. 여기 책에서 불필요한 거 안 써도 되는 거 지우세요. 지금 타이핑 치시고 안 써도 되는 거 지우세요. 뭐 지워도 돼요. 옆에 뭘 지워도 돼요? 0 지우면 되죠. 그 다음 뒤에 뭘 지우면 돼요? 8 지우시면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처음과 끝은 안 써도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응용하기예요. 문자열 응용하기. 자, 문자열 응용하기는 조금 이제 하나를 배우셔야 되는데. 자, 똑같이 할게요. 자, A는 이꼴 아까처럼 10을 집어넣고요. B는 이꼴로 20. 자, 저하고 똑같이 타이핑 치세요. 20을 집어넣고 C는 이꼴로 A 더하기 B를 했어요. 그리고 프린트 C를 찍었어요. 자, 이렇게 결과를 찍으면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독성이라고 얘기하거나, 예. 남이 짠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조금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A, B, C에다 그냥 결과만 찍어. 뭐 하는 건지 대충 보니까 더하기 한데, 뭘 더했는지 모르잖아. 앞에 있는 A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B에 있는 변수가 뭔지도 모르겠고, 약간 C는 두 개를 더했대. 예,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차, 프린트문을 좀 이쁘게 하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난 이렇게 출력하는 것보다는 A,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기를 넣고, B
컴마 이꼴을 눌러서 컴마 C를 찍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되면 아,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값이구나 라고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문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프린트문은 잘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됐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쓰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불편해. 뭐 컴마도 넣어야 되고 다운표도 많이 넣어야 되고 뭐 에러도 많이 나고 뭐 그냥 중간에 그 다운 또 컴마 빼먹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해. 이걸 조금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나온 게 이제 포매팅이에요. 포매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걸 C처럼 포매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프린트 다운표를 하나만 써.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변수와 문자에 이렇게 혼용돼 있을 때 변수도 찍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메시지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혼용돼 있을 때 쓰는 패턴에서 쓰는 포매팅이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수에 기억된 값을 지금처럼 퍼센트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그러면 더하기하고 이꼴이는 편하게 다운표는 처음과 끝 하나만 쓰면 돼요. 편하죠? 그 다음에 필요하고 싶은 문자에는 다운표 안에 그냥 넣으시면 되고 변수를 찍을 때는 지금처럼 %D를 쓰면 돼. 이 시언어의 기본 형태죠. 예.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뭘 써야 되냐? 이렇게 %를 써야 돼. %를 쓰고 가로 열고 내가 찍고자 하는 변수를 지금부터 쓰면 돼. 반드시 % 다음에 가로가 와야 돼. % 다음에 가로가 와야 돼. 그러면 %D가 3개니까 변수도 몇 개 와야 돼? 3개. 그래서 출력을 하면 지금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D, %D, %D. 내가 변수가 3개니까 그 %D. 자, D라는 건 뭘 의미해요? 데시멀이란 얘기예요. 정수란 얘기죠. 정수를 십진수란 얘기고요. 정수를 찍겠다라는 얘기. 자, 타입은 똑같이 치시고 보시면 돼요. 한번 쳐보는 거 안 쳐보는 차이는 너무 커요. 예.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실수를 찍고 싶다. 그러면 플로트 약자인 폴스를 넣으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안 지울게요. D 놓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D로 짜보죠. F 실수를 짜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값이 실수로 나온다. 근데 이런 걸 다 외운다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거를 내가 뭐로 찍는다? S로 찍고 싶다. 그럼 문자열로 찍고 싶다는 거거든요. 문자열로 찍고 싶을 때는 그럼 값이 이제 문자열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 %F, %S 이게 이제 기본 형태의 네 가지 우리 형이죠. 네 가지 형이고요. 여기다가 뭐 소수점, 뭐 점 두 자리씩 이런 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외우는 게 이 언어를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자리씩 나오죠. 근데 이런 걸 뭐하러 외우냐 이거죠. 내가 전문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10자리 나오면 어때? 뭐 답만 나오면 되지 굳이 뭐 거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괜히 뭐 이런 설명들은 저는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이게 %D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좋은 점은 또 이제 몇 진수도 쓸 수 있다. 16진수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앞에서 X 쓰면 16진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진수도 쓸 수 있다. 5. 2진수 나오나? 2진수도 한번 해봐야겠다. 8진수 나오고요. 그 다음 2진수는 바이너리니까 B 나오나? 에라! 2진수는 출력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처럼 뭐다?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포매팅 방법. 이렇게 필요하고자 하는 거를 %D로 표시해서 쓰고 문자열일 때는 S로 쓰고 실수 있을 때는 F로 쓰면 돼요. 그렇게만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C원에서는 %C도 써요. 여기도 써도 쓰면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아셔야죠. 우리 파이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 숫자, 그 다음 실수, 소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C인데 왜냐면 C에서 파이썬을 넘어온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니까 이걸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프린트
다운표 하나 해주고요. 다운표 하나 해주고, 예. 중괄호 열고, 중괄호 입구로, 중괄호 이렇게 써요. 그러면 내가 이게 정수인지 실수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중괄호만 넣으면 돼. 중괄호만 이렇게. 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게 정수인지 실수인지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이렇게 쓰고, 그 대신 여기다 뭐라고 쓴다? 점! format, 포맷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a, b, c. 점 포맷 a, b, c 이렇게 씁니다. 지금 어떤 게 편해요? 퍼센트 D가 편해요? 지금 밑에 게 편해요? 밑에 게 당연히 편하죠. 왜냐면 내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머릿속으로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어차피 변수값을 갖고 건드는 게 나으니까. 됐습니까? 이해되죠? 그럼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 순서를 정할 수 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0은 A고 B는 1이고 C가 2인데 C부터 찍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걸 굳이 애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걸 왜 이렇게 애워? 힘들게. 그냥 뭐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바꿀 거면 여기서 변수명을 바꾸면 되지. 뭐하러 거기다 번호를 매겨. 힘들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변수를 바꾸면 되지. 왜 거기다가 그냥 뭐 거기다 번호를 매겨서 돌아보겠자. 물론 이제 포문으로 돌 때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점 포맷 방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예, 세 번째. 참 가지가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F를 써요. 여기다가 F. 첫 글자 F를 쓰고 다운표를 넣어. 다운표를 넣어. 이 F 사이에 이게 띄었으면 안 돼. 이 F가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야 돼. F 스트링이라는 개념인데 똑같이 쓰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변수명을 넣는 거예요. 어떤 게 편하세요? 네 가지 중에. 그리고 얘는 파이썬 버전 3.6 이상부터 사용 가능. 예전 버전에서는 안 먹히지는 않고요. 3.0 이상부터 우리가 이제 3.8을 쓰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이거 쓰겠어. 저 같으면 그냥 편하게 얘를 쓰겠어. 그래서 앞으로 모든 프린트문은 저렇게 포매팅해서 쓰셔라. 아마 다른 소스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포매팅해서 보시는 게 좋다. 하나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건 지금 너무 이제 에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보면 어디 교사들도 계속 에러 나고 있을 것 같아. 컴마 잘못 적어갖고. 그럴 것 같아. 포매팅 쓰세요. 나는 C가 좀 편해서 이게 편합니다라고 쓰시면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다? 이거의 단점은 언제나 내가 머릿속에 형을 계산하고 있어요. 또 에러가 난다 이거야. 형이 잘못 쓸 때는 형이 잘못. 봐봐요. 여기다 이거를 이렇게 쓰면 에러 뜨지. 이거 10인데 D로 찍었으니까 에러 뜨지. 문자인데 숫자를 찍으라니까 에러가 뜬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럼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걸 많이 쓰세요. 저도 문제를 많이 이걸로 바꿀 테니까 이제 다 문제지를 좀 바꿀 테니까 좀 습관들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포매팅 방법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좀 책에 퍼센트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책은 지금 90페이지에 있어요. 90페이지 이제 보통 책이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문자열이 있고 문자열 놀이하기가 있고 문자열 응용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는 조금 앞에 이제 문자를 좀 쉽게 배우고 뒤에서 응용하자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책에는 대략 뭐 29페이지부터 오늘 지금 일단은 38페이지 가는데 90페이지인가요? 91페이지부터 문자를 응용하기 안에 이제 포매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책 내용이 이제 그렇게 좀
지필자하고 이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한 대 모아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포매팅을 좀 넣어놨고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 D를 안 쓰면 되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되고 자기 소개하는 거 넣고요. 소수점 버림, 올림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굳이 뭐 시험 문제 푸는 것도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날씨 쓴 거 포매팅 할 때 이렇게 1대1 뒤에 변수가 저렇게 대응이 된다. 그래서 앞에 번호를 넣지 마라. 세 번째 방법이 지금처럼 F 쓰는 방법, F 쓰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얘기들을 그대로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퍼센트 C가 뭘까, 뭐 ASCII 코드 값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문자열 함수.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인풋을 배웠고요. 두 번째 이제 문자 슬라이싱 배웠어요. 슬라이싱 배웠어요. 슬라이싱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포매팅하는 방법 좀 배웠고요. 포매팅하는 방법. 좀 쉽게 프린트물을 좀 쓰라. 이제 문자열을 기본 개념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자열에 대한 함수예요. 함수는 아까처럼 뭐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 함수는 어떻게 된다? 함수는 사전처럼 내가 필요한 단어를 찾으면 된다. 아, 이런 함수가 있겠지 하고 구아저씨나 내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함수는 함수라는 건 가로 열고 가로 닫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눈도장만 찍고 아 이런 게 있었네 라고만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앞에 얘기들은 이제 그 파이썬의 구문들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왜냐면 어차피 입력, 출력, 연산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렌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한데요. 그냥 문자의 길이를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문자의 길이. 그래서 예제를 타이핑 칠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리스트에서 조금 많이 쓸 거니까 얘는 오늘 지금 제가 쓰지 않아요. 그냥 한 글자, 한자도, 그러니까 글 한글도 하나의 문자다. 그래서 뭐 첫 문자열인데 두 번째 문자를 두 개를 더하면 24개가 나온다. 이제 그런 뜻의 의미고요. 그리고 오늘 자주 쓰이는 거 가장 많이 중요 쓰는 게 바로 리플레이스예요. 얘는 오늘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얘는 조금 함수 중에 굉장히 좀 좋은 함수라서 오늘 꼭 쓰셔야 되고 오늘도 이런 예제 문제를 좀 많이 넣었어요. 자, 예제 한번 타이핑 칠게요. A라는 문서에 I hate Python. 나는 파이썬이 싫어. 근데 그거를 love로 바꿔서 저 때문에 갑자기 파이썬이 좋아졌다. I love Python으로 바꿔요. 자, 문자열을 바꿀 때 써. replace. 최근 37페이지 지금 나가고 있어요. 37페이지. replace. 자, hate를 love로 바꿔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뭐 되게 쉬운 얘기인데 그냥 뭐 문자를 문자로 바꾸래요. 그래서 결과는 I love Python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또 알고 가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파이썬 책을 보다 보면 무슨 용어들이 나오냐면 시연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는데 파이썬은 이게 좀 많이 좀 그렇게 그런 용어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파괴적인 함수가 있고 비파괴적인 함수가 있어요. 용어가 좀 센데 다시 설명할게요. 파괴적인 함수가 있고 비파괴적인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비파괴적인 함수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함수를 거쳤는데 그 함수의 원래의 데이터가 바뀌는 게 파괴적인 함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I hate Python이라는 A라는 변수에 넣었는데 그래서 리플레이를 거쳐서 나온 결과값이 A라는 게 바뀌지 않았다는 건 비파괴적인 함수. 이해되세요? 그래서 A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A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력을 우리가 뭘로 했어요? B로 했죠. 그럼 여기다 프린트 A를 넣으시면 A는 다시 I hate Python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은 안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파이썬을 쓸 때 중요한 거는 파괴적인 함수냐 비파괴적인, 다시 얘기해 내가 원본을 살려놓고 이거를 내가 가공해서 쓸 거냐 아니면 원본을 내가 아예 그냥 값을 바꿔놓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함수에 쓰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게? 비파괴적인 함수가 좋죠. 내가 원본을 그대로 놓고 다르게 쓸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근데 원본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뭐다? A점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비파괴적이다 이거지. 그리고 다시 그걸 어디에 기억시켰어요? B에다 기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I love Python은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B가 기억하고 있는 거고 A는 아예 원래 그대로 I hate Python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 뜻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파이썬 책을 보다 보면 용어 자체가 파괴적인 함수, 비파괴적인 함수 이렇게 용어를 나올 때 그럼 어떤 함수들을 쓸 때 주로 많이 비파괴적인 함수들을 많이 쓴다. 왜? 원본 데이터를 살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클래스 개념의 함수들을 쓰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시원하는 그냥 뭐라고 써요? 그냥 replace라는 함수를 쓸 거야. 아마 분명히. 근데 얘는 A점이라고 쓰잖아요. 문자열의 점을 변형시키겠다, 이제 가공만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점을 쓰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점이에요, 점. 그래서 점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 리플레이스는 왜 많이 쓰이느냐? 예. 바로 지금 이런 문제. 지금 한번 타이핑 쳐보세요. I love Python이라고 아까 저 I have Python에다가 뭐냐면 리플레이스에다가 공백을 없애는 거예요. 리플레이스가 왜 많이 쓰이는지를 이제 이런 문자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채팅할 때 보면 우리가 막 스페이스 같은 거 여러 개 넣잖아요. 여러 개 넣을 때 그 스페이스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내가 채 한 칸 띄고 석열 이거 이름을 만약 입력을 하는데 띄었었어. 근데 내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 절대 쓰는 게 이제 리플레이스 함수라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함수.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많이 쓰이겠냐? 일상생활에서는 리플레이 함수들을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예제가 굉장히 좋은 예제들일 거라고 보이죠. 만약에 A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A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주민번호를 입력을 했다. 뭐 다시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다고 010 뭐 9090 5052다.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빼버리면 빼기를 빼버리면 뭐가 돼? 빼기를 빼버리면 그냥 문자가 붙어버리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주로 리플레이스 함수를 많이 쓴다. 어떤 숫자와 문자가 섞여져 있을 때 불필요 없는 문자들을 끄집어내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리플레이스 함수다. 아까처럼 뭐로 바꾼다 이런 개념은 쉬운 개념이고 근데 걔를 조금 응용하면 지금처럼 공백을 다 없앤다던가 뭐를 다 없앤다던가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리플레이스 함수. 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다. 잊어먹지 마시고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써줘요. 다음에 지금 그 특정 문자열 개수를 나타나거나 이제 쓰는 이제 카운터하고 스플릿 함수인데 특히 스플릿 함수는 제가 여태까지 보고 야 이런 함수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카운터는 아까처럼 뭐다 내가 문자열 속에 지금 예제에 나온 것처럼 구가 몇 개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구가 몇 개가 있느냐 이제 카운터라는 거는 구라는 숫자가 몇 개가 두 개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의 의미거든요. 두 개의 뜻이 구가 두 개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스플릿 함수를 쓰게 되면 타이핑 한번 쳐보세요. 자, 요 문장은 그대로 타이핑을 한번 쳐보세요. 넘버에 I love Python을 넣어놓고 그 다음 넘버 점 스플릿하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화면처럼 I 따로 love 따로 파이썬 따로 이렇게 나와요. I 따로 love 따로 파이썬 따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스플릿 함수들은 굉장히 지금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문자열의 함수 같아요.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려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려나? 그냥 9808 980 0928-1024 123 만약 이렇게 돼 있다 보죠. 자 주민번호가 입력돼 있어요.
자,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있는데 내가 아까처럼 주민번호 앞자리를 출력하고 싶어. 앞자리를 그럼 첫 번째 방법이 무슨 방법? 슬라이스 방법을 써야겠죠. 우리가 배운 게. 근데 이거를 B라는 곳에다가 A. 스플릿을 쓰고 거기다가 뭘 넣어주면 빼기를 넣어주면 다시 얘기하면 스플릿이라는 거는 분리한다는 뜻이잖아요. 영어 뜻에 하면 분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빼기를 기점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잠깐 프린트 B를 하면 이제 뭐가 돼요? 지금처럼 앞에 4자리와 6자리와 뒤에 7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죠. 자, 다시 이해하세요? 자, 스플릿이라는 건 가로 속에 가로를 아무것도 안 넣으면 공백으로 기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문자를 넣으면 그 문자로 구분을 해줘요. 자,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내가 주민번호만 출력하고 싶으면 앞자리만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주민번호만 나오죠. 요소니까. 리스트가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리스트가 아까처럼 문자열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요 가로 속에 따옴표 하나가 0번째 방. 리스트니까 리스트 이렇게 하나에 묶는 거잖아요. 최성열, 그 다음에 뭐 가학쌤, 로보로보 이렇게 하나에 그냥 문자열을 배열에 넣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뭐야? 0번째 방. 이게 첫 번째 방 두 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걸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넣으면 앞에 생년월일만 나온다는 거죠. 스플릿은 문자열과 문자열을 어떤 특수 문자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거를 뭘로 기억시킨다? 리스트를 배열로 기억시켜준다. 오, 저 훌륭한 기능이죠. 그러면 또 하나 느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주민번호라고 안 하고 아까처럼 뭐다 이런 걸로 썼어요. 뭐 19시 27분 56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야 10분초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이걸 뭘로 분리시키면 콜론으로 분리시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콜론으로 보시면 배열로 어떻게 돼요? 세 개로 뜨잖아요. 지금 리스트로 19, 27, 56을 분리시켜 주잖아요. 딱. 그럼 내가 분만 보고 싶으면 몇 번째 방이에요? 분이 몇 번째 방이에요? 분이 몇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이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내가 분만 알고 싶으면 여기다 어떻게 쓴다? 이렇게만 쓰면 27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지금 C의 기본 개념보다 문자열이라는 이 기본 개념들이 그러니까 모든 걸 문자열로 묶어버리는 게 편해. 갖다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편하니까. 자, 또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봐세요. 여기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야 이게.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쓰면 각가지 변수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파이썬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건 리스트에서 배울 거예요, 제가. 그럼 여기다 아까처럼 첫 번째, 연번째 이렇게 쓰지 말고 변수에 쓰면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이런 기능들이 왼쪽에다 변수를 컴마로 써서 리스트를 일반 변수에 하나씩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다. 이게 스플릿. 스플릿은 굉장히 좀 자주 쓰이고 좋은 문자열을 잘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다. 아까처럼 슬라이싱을 쓰지 않고도 그래서 문자열과 아까처럼 리스트를 잘 이해가 되면 선생님들이 코딩이 훨씬 더 좀 수월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직 오늘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냥 조금 오늘 그냥 이런 거다라고 눈도장만 좀 찍어두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플릿 함수가 주로 많이 쓰인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기억이 된다. 스플릿을 쓰고 나면 기억되는 값이 뭘로 기억된다? 리스트로 기억이 된다. 이 정도만 오늘 그냥 알아두세요. 리스트 가면 또 배울 거니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find 뭐 교재 잘 쓰이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일일이 세기 싫으시면 지금처럼 뭐 time is good, gold라고 썼네. 시간은 금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G가 몇 번째 요소인가 아까처럼 손으로 일일이 막 세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 같은 단어가 나올 때는 첫 번째 거를 리턴을 해요. G가 두 개가 있어. 그럼 첫 번째 것만 리턴해. 두 번째 거 리턴 안 하고 첫 번째 것만 리턴하는 거.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것도 똑같이 그런 개념이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좀 푸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굳이 뭐 어떤 그 안에 요소들을 찾아서 뭐 if문하고 비교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이제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이제 뭐
뭐 주민번호 중에 뭐 여자를 찾는다던가 남자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찾는다던가 이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겠죠. 뭐 조인도 마찬가지고 추후에 지금 뭐 다시 배울 리스트에서 조금 역할들을 할 거고 그냥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예제를 한 번씩 타이핑 쳐가면서 그냥 눈도장만 좀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쉬운 용어인데 약간 이제 파이썬에 관련된 그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보면 어퍼하고 로우는 많이 쓰인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아마 그 개발자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입력되는 문자들이 들쑥날쑥 들어오니까 그걸 다 대문자로 바꿔준다던가 그 다음에 뭐 문자가 들어오는 영문자 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권 이름을 적어라 그럴 때 다 대문자로 들어오는 것처럼 소문자를 입력하면 다 대문자로 기억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검색 엔진을 찾을 때 애초에 기억시킬 때 다 대문자로 기억시켜 놓고 그렇게 처리해야 단어 찾기가 좀 편한가 봐요. 그래서 어퍼하고 로우는 되게 많이 쓰이는 함수다. 그래서 예제를 한 번씩 그냥 타이핑 치면서 마무리 짓기에 자 스트링에다가 너 뭐라고 쓴 거예요? 너 플레이 페인 너 게임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어퍼를 쓰면 다 대문자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로우를 쓰면 다 소문자로 나올 거고 자, 아까처럼 왜 점을 쓰는지, 아까처럼 변수명 옆에 왜 점을 쓰느냐, 이제 그 얘기는 아까처럼 비파괴적인 함수기 때문에 점을 쓰고 원형이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원형이 변형된다는 건 가로 안에 뭘 넣겠지. 가로 안에 뭘 넣겠지. 자, 소문자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로우로 쓰시면 돼요. 자, 현재 시간 3시 27분이네요. 40분까지 좀 쉬셨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20문항 풀게요. 20문항.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을 한 번씩. 오늘은 지금 연산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까 배웠던 내용 정 안 되면 이제 교재에 제가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재 내용 보시고 똑같이 타이핑 치시고 그다음 하나씩 오늘 배웠던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게요. 대략 문제는 25문항이 있는데 한 20문항 정도 풀 거고요. 유사한 거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 풀고 진행할 테니까 지금 현재 4시 40분에 3시 40분에 뵐게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보면 코로나가 한 뭐 12월 1월인가 뭐 그때쯤 와서 갑자기 막 이제 3월에 방과후가 무너지고 또 어영부영 벌써 9월이 와서 10월이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2020년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안 하는 애 같은 그쵸. 뭐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 올해 2020년은 참뭐 개인적으로 제가 과학쌤 처음 회사 설립할 때 1억 자본금 갖고 김성희 시장님하고 그냥 아무것도 매출도 없고 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에 과학쌤이 대략 한 33억 정도 매출했거든요. 올해는 이제 한 50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이 50대 남들 힘들다는데 남자 50대가 그래서 좀 올해 좀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10월이 왔어요. 10월이 오면서 이제 뭐 이제 하여튼 뭐 그래도 좀 비대면을 굉장히 많이 3월부터 외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벌써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대면 세상이 오면서 지금 발빠르게 비대면을 좀 넘어간 사람들은 비대면 사교육으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시장이니까 비대면을 갖고 지금 사교육으로 좀 너무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실제로 지금 막
인스타나 이제 요새는 이제 영업하는 이제 형태가 이제 좀 편해졌죠. 그러니까 본사도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금처럼. 예. 전국의 지방을 이제 다니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다닐 이유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교사들한테 이제 저희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생겼고, 또 런닝원이라는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좀 왔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지금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좀 보내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머릿속에 기획을 해서 2달 전부터 지금 예, 인공지능에 관련된 파이썬과 인공지능 쪽에 이제 교육도 좀 받으러 다니고 자료도 좀 검색하고 교재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9월 달에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올해를 그냥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 나중 지나고 나면 뭐 2020년이 어떤 해인가를 여러 가지를 좀 되짚어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고 이렇게 파이썬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저는 굉장히 지금 2020년에 좀 뿌듯한 한 해를 좀 보내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저희 언론 보도에 지금 하나의 기사가 좀 뜬 게 있어서 작아서 잘 안 보시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과학기술정통부는 18일 한국판 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1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ICT 이노베이션 조정 사업을 착수했다.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 1650억을 투자를 하고 지역에서 일단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키우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고요. 엊그제 네이버의 기사를 보니까 이제 각 대기업끼리 또 연합회를 하나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제 뭐 사업들을 좀 키워나가겠다는 얘기죠. 정부 자체 내에서 지금 인재 뭐 10만 명을 뭐 양성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지역센터에 맞게.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나 이런 쪽에 지금 연수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석이 끝나고 나면 현직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저희 연수가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잡혀요. 매주 목요일. 하루에 이제 40명씩, 일주일에 40명씩 수도권에 있는 이제 그 교장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또 연수들을 무조건 받아야 이게 지금 계속 그 자기 직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들 연수를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갖고 지금 저희 주미 갖고 연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10월 중순에 이제 부산이 또 스타트가 걸렸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다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갖고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 느낌은 뭐였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진 찍으세요? 뭐 그냥 컵 갖다 내세요? 빨간색 갖다 내세요? 빨간색. 근데 그렇고 빨간색 되면 빨간색이네요. 이렇게만 나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뭘 내가 타이핑을 쳐서 무슨 알고리즘을 짜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교육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되게 내부적으로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지금 주미를 갖고도 하지만 지금 텐서플로우나 그 다음에 이제 웹캠 갖고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조금 이제 좀 뽑아내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딩 수업이든 로봇 수업이든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자료들을 좀 빨리 만들어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인재 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인재센터에서 당연히 또 누굴 구하겠어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강사들을 좀 모집을 먼저 하겠죠. 그럴 때 지금 선생님들이 좀 기회가 되시면 이제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파이썬 교육들이 지금처럼 어떤 교육위를 떠나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컨텐츠가 중요한 거니까 수업은 내가 나중에 수업 준비를 하면 되지만 내가 책을 보고 다시 교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네, 그걸 제가 좀 고생해서 좀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계속 좀 공유하면서 지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좋아질 것 같다. 그냥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고 올해 그냥 마음 편히 반가움은 없다. 아, 그리고 반가움은 내년에도 없다. 그냥 그렇게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좀 이번 기회에 좀 새로운 걸 좀 배워서 새로운 교육 시장에 좀 도전해 보자. 뭐 이렇게 좀 희망을 좀 다시 가지시면 어떻게 보면 방과후를 계속했으면 내가 이제 지겹고 저도 지금 딱 49에 방과후를 그만뒀거든요. 맞나? 몰라. 하여튼 45인가 하여튼 딱 그냥 이제 방과후는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이제 애들하고 너무 싸우는 게 너무 좀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이 나이도 먹고 이래서. 예. 근데 선생님들한테도 따지고 보면 이제 방과후는 이제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새로운 또 교육 시장 쪽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도움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방과후는 없다 내 인생에. 언제든지 다시 또 거꾸로 생각하면 방과후는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다. 방과후는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다. 저도 만약 잘리면 대리기사 하는 것보다 방과후 강사하는 게 페이가 좀 낫거든요. 저도 이력서 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면접 같이 볼 수 있거든요. 나이 먹고도. 그리고 저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수강료를 좀 깎고 내려가도 되거든요. 선생님들은 3만 원 붙지만 저는 15,000원 불러서 갈 수 있어요. 경쟁력이 굉장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는 이제 내가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새로운 곳에 좀 도전을 하셔서 새로운 교육들을 좀 하고 있고, 좀 홍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수업 하시면서 아마도 좋은 경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들 좀 하고 계시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아까처럼 파이썬으로 하게 되면 좀 약간 C 언어 자체가 좀 구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예, 과학쌤 이름을 받아서 예, 출력하라 이제 그 문제입니다. 예. 91페이지 첫 번째 잘 모르시는 분들은 91페이지에 내용 나와 있으니까요. 91페이지 문자 용량에 나오나? 문자 용량도 안 나오네. 인풋은 또 어디 있는 거야? 인풋. 인풋이 문자를 놀이하고 있겠죠. 자, 일단 문제 풀어보세요. 인풋은 어디 있었지? 어디가 내가 가져왔겠지. 자, 간단하게 회사명 컴퍼니라고 쓰지 마시고 편하게 쓰시고요. 공유 안 해주셨는데. 공유 안 해줬어요. 죄송해요. 꼭 까먹어. 자, 첫 번째 문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을 문자열로 입력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풋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47) 페이지 47페이지 예제 보시면서 47페이지 인풋 예제 보시면서 모르겠으시면 이름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47페이지 잘 모르시면 47페이지 보시고 똑같이 치시면 돼요. 자, 어차피 입력, 연산, 출력 잊어먹지 마시고 여기는 지금 연산이 없죠? 그냥 입력된 거 그대로 출력하니까 입력, 출력에만 쓰시면 되고요. 자, 푸신 분들 그냥 손 흔들어 주시면 돼요. 푸신 분들 손 흔들어 주시면 돼요. 김경혜 선생님 되셨고, 홍현주 선생님도 되셨고, 간단합니다, 지금. 그냥 들어와서 그냥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가로 세로의 길이 입력받아서 사각형의 넓이 에리어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문자열이 입력될 때는 뭐로 입력된다? 문자열로 입력된다. 인풋은. 그러면 그거를 뭘로 바꿔라? 정수로 바꿔라. 50페이지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잘 모르시면 책 50페이지 같이 보시고 앞에 인티저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50페이지 보시고 인풋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입력, 연산, 그다음 출력.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자, 연산은 에리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입력은 마음대로 하시는데 출력은 똑같이 하세요. 출력은 똑같이 하신다 생각하시고 프린트문은 똑같이 출력된다. 자, 다 보신 분 손 흔들어 주세요. 김영희 선생님 되셨고 홍역 사장님 되셨고 송현주 선생님도 되셨고 자
350 나오시면 돼요. 예. 자, 다음 문제 3은 실수형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3.14는 원의 둘레고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는 원의 둘레. 반지름을 입력받아 진행하는 거고요. 책 52페이지 보시면서 실수형 쓰는 거. 예. 결과가 실수입니다. 예. 소수점 뭐 두째 짜리 나오라 뭐 이런 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쓰시면 돼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뒤에 만약에 이렇게 비대면 하시게 되면 뒤에 이렇게 뭐 청 같은 거 하나 내리세요. 자기 캐릭터 하나 만드시던가 이렇게 해서. 뒤에 배경 이렇게 그 가상 배경 넣으면 이렇게 얼굴 찌그러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천 하나 이렇게 그냥 세워놓을게 그냥 옷걸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래서 행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런 데다가 그냥 천 하나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에서 안 내려가도 되고. 자, 푸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예,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됩니다. 홍현사님 되셨고 윤현정 선생님도 되셨고 우리 저 김현정 사장님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어디 숨으셨나요? 네, 네, 계시네. 왜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데요? 모자 쓰면 되는데. 창고에서 하고 있어요. 창고 뭐 거기는 뭐 불이 안 켜지나요? 없어요. 아니 도대체 아파트가 얼마나 크길래 창고까지 있어?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창고라니까요. 자, 실수형 문제 3번. 우리 김현정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좋은 사업 모델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안 돌아다니시고 비대면으로 좀 하시면 돈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이제 안 돌아다니시고. 예. 하는데 사업 모델이 없어요. 왜 없어요? 찾으면 되지. 자, 다음에 이제 문자 곱하기. 예. 문자를 입력받아서 그 문자를 60개 출력하라고 그랬어요. 60개. 교재에는 지금 그 곱하기 연산자에 대한 얘기가 없죠. 제가 아까 만든 것처럼 그냥 60개 곱하면 돼. 그냥 문자 입력 받아서 곱하기 60 하시면 돼. 자, 푸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쉽죠? 예.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야 가야지. 꼭 물어봐야 대답하고 있어요. 됐으면 빨리빨리 손 드세요. 빨리 넘어가게. 빨리빨리 쉬어야지. 빨리빨리 쉬어야지. 선생님들도 힘드실 텐데. 자, 그 다음 헬로 월드에 W만 출력하는 문제. W만 출력하는 문제. 책 몇 페이지 보시냐면 33페이지. 잘 모르시면 33페이지 예제를 같이 보시고 치시면 돼요. 되셨죠? 액션들을 암치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번엔 헬로우만 출력하래요. 지금 34페이지 뒤에 저기 파이썬 나온 그 슬라이싱 하라는 얘기예요. 슬라이싱 34페이지에 문자열 슬라이싱 예제 보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기억 안 나시면 34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거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 자, 다 되셨죠? 넘어가도 되죠? 굿. 자, 앞에 0자 빼시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빼세요. 이제는 굳이 앞에 0 넣지 마시고. 다음에 이번엔 월드를 출력하래요. 문서거예요. 뭐야 이거. 안 되네. 잡으면 해결 안 됐다. 신가장. 자, 이번에는 월드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 월드를 뒤에서 출력하는 방법 슬라이싱. 얘는 핸드폰 이끌어 안 써. 봐야겠다 나중에. 자, 해결하셨죠? 마이너스 5 뒤에 거 쓰는 거 아닙니다. 뒤에 거 쓰면 안 나옵니다. 월드 안 나옵니다. 월드 마이너스 쓰면 D자 출력 안 하고 L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출력하는 거. 예. 자, 거꾸로 출력하는 거. 35페이지에 있어요. 34페이지. 34페이지. 그대로 있습니다. 예제 그대로 보시고, 기억 안 나시면 책 보시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쉽죠? 예,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예, 마이너스 1만 넣으시면 되죠. 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자동차 번호 카에다가 40로 9519를 넣었어요. 재정 거 다 털렸어요. 이제 차 번호까지 오픈했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몸무게, 키, 주민번호 다 오픈 다 했고. 메일 주소, 이름 뭐 다. 자, 40루에 9519 문자를 대입해서 자동차 번호 뒷자리 4자리만 출력하래요. 자, 앞에서 하시든 뒤에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뒤에 건 뒤에서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실예를 하나 넣어드리니까 그냥 뭐 월드를 끄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로 그리고 보통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자동차 뒷번호 딱 출력해 주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저렇게 그냥 입력된 것 문자를 갖고 카메라에서 뒷자리만 딱 끄집어내는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쓰시는 게 나아요. 예, 앞에서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56분만 출력하래요. 이제. 자, 계속 같은 문제가 지금 연이어서 가고 있어요. 슬라이싱 문제. 자, 56분. 자, 중간 거니까 방법이 없죠. 앞에서 쓰시든 뒤에서 쓰시는데 이때 주의할 점들은 뭐냐면 언제나 작은 값이 큰 값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에서 5까지. 그다음 마이너스 쓰게 되면 마이너스 몇에서 몇까지. 그러니까 언제나 문자를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예. 모의반이 원래 더 많아야 되는데 오전반이 더 오전은 11명이었어요. 11명. 5명, 한 3명으로 가면 좀 강의 안 할 거예요. 3명까지 가면 강의. 그냥 뒷반으로 오세요. 뭐 이렇게 하던가. 여기 위험해. 지금 5명이야. 지금 위험해. 오늘 시댁 갔을 거예요. 예? 아마 시댁 갔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애엄마 지금 신나갖고 만세 부르고 있구만 지금. 오지 말라고. 저는 마트 가자고 차 끌고 오랬는데 안 간 건데. 부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부산? 갔어요 지난주에. 지난주 부산 친정. 가도. 참 우리 교사분도 부산에 사는지도 내가 어떻게 고향도 다 알아. 이제 하도 친해져갖고. 그 부산까지 아유. 자 넘어갈게요. 예, 3에서 5까지 해서 분자 그냥 붙이기 위해서 쓴 거고 그냥 띨려면 컴마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이제 홀수하고 짝수 해보는 거 해봤죠?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홀수하고 짝수 출력하는 거. 자 넘버에다가 1, 2, 3, 4, 5, 6, 7, 8, 9까지 입력하고 이제 홀수하고 짝수 출력하는 거. 자 슬라이싱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슬라이싱 문제를. 자, 문자를 이렇게 입력받아 쓰시면 아까처럼 보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쓰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값을 갖고 쓰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C 언어에서 1부터 100까지를 출력해라. 이건 진짜 C 답은 문제고 파이썬에서는 1부터 100까지 출력하라는 건 뭐야? 그냥 문자를 1부터 100 넣는 게 나아. 그리고 그냥 A 출력하는 게 빨라. 예. 근데 뭐 1부터 100까지 넣는 법도 더 쉬워. 폼을 안 돌려도 돼. 명령이 자료형이 있어. 1부터 100까지 순서적으로 넣는 자료형이 있어. 레인지라는 자료형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문자열로 넣고 그냥 문자열로 출력하면 끝이야. 그냥. 근데 그걸 뭐 포문으로 돌려서 뭐 이렇게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문자형 넣어서 그냥 문자형 갖고 진행하십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래서 문자열을 오늘 배우게 되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앞에 뒤에 이제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할 때는 뒷자리 다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샵처럼 쓰시라. 샵처럼 쓰시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주성문에 나온 것처럼 꼭 쓰셔라 이제. 그래야 이제 저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0부터라면 내가 쉬어야 되잖아. 예. 그렇게 필요 없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 이제 여기 이제, 자, 출생연도 19998에다가 9월, 데이를 먼저 입력부터 치세요. 자, Y21998 먼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입력부터 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MO 09 치고, 데이 12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산을 해야죠. 연산은 어디다 기억시키래? 넘버에다 기억시키래. 넘버는 근데 딱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연도에 이어에 2글자만 가져오는 거네. 연도에 2글자만 가져오는 거네. 그리고 다 붙었네.
그러니까 더하기 쓰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푸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응용 문제. 아까까지는 이제 배웠던 거 기초 문제. 예. 지금 계속 응용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푸신 분들 세 번. 우리 송현지 선생님 뭐가 어려웠을까? 한번 풀었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두 자리. 자, 개념 이해하시고 아까처럼 그냥 무조건 입력부터 치는 거야. 그냥.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스트링에다가 저 문자를 넣으래요. 그냥 지금 막 넣지 마시고 그냥 키보드 막 치세요. 그냥 막 치시고 예. 책 37페이지 리플레이스 소문자 A를 대문자 A로 바뀌는 리플레이스 37페이지 거 거기에 있는 소문자 A만 대문자 A를 스트링 1에다 할당해서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비파괴적 함수기 때문에 예, 다른 변수에다 기억시켜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입력에는 먼저 A, B, C, D, 뭐 EF, EA, 3, 5A 다 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아무나 A자 여러 번 눌러서 여러 개 타이핑 쳐서 그냥 다운표안에 묶으세요. 묶으시고 예. 그 다음 리플레이스 그 변수는 스트링에 기억되니까 스트링 점 리플레이스를 스트링 1에 예, 이꼬로 할당시켜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참 할당이라는 말도 어렵고 대입이라는 말도 어렵고 기억이라는 말도 어렵고 참 용어 쓰기가 지금 진짜 어렵네. 그래서 일단 용어 책에는 이제 할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할당이라고 했는데 대입 연산자 쓰라는 거예요. 대입 연산자. 한번 김경혜 선생님으로 제일 빠르시네. 일단 푸신 분들 액션. 알겠습니다. 소문자 A를 그냥 대문자 A에서 스트링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얘를 응용하는 겁니다. 이제 리플레이스가 어떻게 응용되는가 보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예. 자, 핸드폰에 이제 다시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이제 회원가입할 때 보면 이렇게 다시 입력해서 넣죠. 근데 메모리에 저장될 때는 저 핸드폰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이제 리플레이스. 그러니까 뭘 삭제하라 이런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빼기를 예,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삭제되는 느낌이죠. 예. 근데 뭐 뭐 이렇게 해서 일일이 그 찾아서 마이너스가 있는 걸 찾아서 그다음에 삭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플레이스를 쓰게 되면 이런 간단한 명령으로 문자를 다시 재편집할 수 있다. 자, 폰을 폰 1에 기억시키는 거예요. 예, 폰 1에 기억시키는 거. 할당해서 진행해라. 리플레이스 쓰라는 얘기입니다. 리플레이스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다음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왜 뭐 GP를 할 때 얘는 이제 PPT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파일이 이제 PDF나 무슨 PPT로 돼 있을 거예요. 짜집기 하면 되는데 문제 내는데 굉장히 그 심혈을 많이 기울인다는 게 바로 이제 이 문제입니다. 문제 죽이지 않아요. 대한민국이가 제가 9월 12일 날 5,178만 579명이래요. 근데 문자열로 입력이 돼 있어. 컴마가 들어가 있어. 읽기 편하라고. 그거를 컴마를 제거하고 인티저를 시키면 제가 숫자로 바뀐다는 얘기지. 야, 훌륭하잖아. 근데 65세 인구가 6.37%래. 2025년이 되면 20%가 넘는데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진짜. 지금 6%밖에 안 되는데, 65세 인구가. 예. 2025년이 되면, 앞으로 5년 후이 되면, 인구의 20%가 노인이래요. 사업을 좀 노인 갖고 해야 되나? 방과 후 노인 교실 뭐 이런 거 없나? 좀. 구정센터 이렇게 놀아줘야 되나? 자, 풀어보세요. 저렇게 정답이 나와야 돼. 자, 이해를 하셔야 되죠. 문제 그대로 읽으세요. people에 먼저 일단 컴마를 제거하래. 제거해서 그거를 정수형 변수에 기억하래. 그죠? 문자열이니까 다시 그 계산하니까 정수로 바꿔야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65세 인구인 people 65에다가 계산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329만 8,422명이 나오는 거예요. 푸신 분? 우와, 인티저 2번 들어가야 돼. 뭐
329만 8,422점 얼마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인구가 뭐 소수점 뭐 8 떨어지나 뭐 달이 떨어져 있나. 인티저 2번 쓰셔야 돼.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김혜선 선생님 푸실 것 같은데 뭐가 어려웠을까? 푸셨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오, 송현 선생님 풀었대. 아, 다 푸셨네. 연현 선생님도 푸셨을 것 같은데. 리플레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리플레이스가 단순히 그냥 뭐 어떤 문자를 바꿔준다는 개념보다 이렇게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들.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제 주민번호 맨 뒷자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민번호 맨 끝에 있는 숫자가 우리 13자리 중에 맨 끝에 있는 숫자가 주민번호가 실제 주민번호 유효성을 갖고 있는 숫자거든요. 주민번호 맨 뒷자리가 우리가 보통 앞에는 6자리가 생년월일이고 그다음 앞에 첫 글자 다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저기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출생시가 서울인지 무슨지 경기도에 태어나는지 이제 그런 의미고요. 맨 뒤에가 뭐냐면 저걸 의미하는 거예요. 맨 끝자리가 그 주민번호가 유효성을 갖고 있는 아무나 주민번호를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자리별로 뭐 곱하기 얼마를 뭐를 하면 그렇게 해서 뭘 더하기 얼마를 하고 몇으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맨 뒷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가 우리가 입력하면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주민번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공식을 원래 문제를 냈어 찾아갖고. 선생님 뒤집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안 냈어. 또 아까처럼 다시 빼고 거기다 한 자리씩 다 끄집어내라고 해서 그걸 다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파이썬 하기 싫어질 것 같아서 원래 그 문제 냈다가 야 문제 이런 거 좋지 선생님들 이런 거 한번 풀면 어떨까 그래서 첫날 수업하고 난 다음에 빼버렸어. 큰일 날 것 같았어. 다음에 이제 회사 이름에서 어퍼하고 롤스래. 어퍼하고 100페이지네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스페링 기억 안 나시면 100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 얘도 비파기 함수기 때문에 컴퍼니 1에다가 컴퍼니 2에다가 대문자 소문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번호 아무렇게 막 넣으시면 안 돼. 가짜로 넣으시면 바로 틀렸다고 나옵니다. 자, 쉬운 문제입니다. 다 푸셨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퍼하고 넣어서 진행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뭘 쓰라냐면 스플릿 쓰라는 얘기입니다. 스플릿 문제.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스플릿 맨 밑에 있는 예제 I love Python 아까처럼 3개의 문자를 출력해서 2020년 09년 12월 데이터 1에 넣으래요. 그래서 데이터 대괄호 열고 0번째 방 데이터 1 1번째 방 데이터 2 2번째 방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중에 리스트에서 조금 스플릿은 또 예를 할 건데 하나의 예제 정도는 좀 풀고 가시라고. 스플릿의 가로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공백이 처리되지만 저렇게 문자를 넣으면 그 문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뭐 정확하게 리스트를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결과물 보시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아까처럼 이제 포매팅 문자를 쓰면 좋겠죠. 변수, 아까처럼 문자, 변수, 문자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보다 포매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그냥 눈도장만 찍어 두시죠. 이렇게 쓴다. 그래서 리스트 배우실 때 다음 시간이 리스트거든요. 다음 시간이 리스트니까 그때 리스트를 배우실 때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다시 또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포매팅 문제입니다. 자, 변수 인풋 3개 쓰시고요. 자, year, month, day에 먼저 아까처럼 일단 입력 쓰시고 안에 뭐 문자 안 쓰시다니까 y는 input, mo는 input, da는 input 이렇게 해서 일단 input 3개 쓰시고 자, 그거를 오늘의 날짜 해서 아까처럼 보다 변수가 따로따로 기억된 거예요. 자, 그거를 포매팅을 쓰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지금 기억하기 제일 좋은 걸로 쓰세요. %d를 쓰실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점 포맷으로 쓸 건지 그 다음에 f로 쓸 건지. 자, 책 100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아까처럼 90
92페이지나 93페이지, 93페이지, 그 다음에 뭐 94페이지, 95페이지가 다 포매팅 문제입니다. 94, 95를 보면 되겠네. 94, 95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네요. 자, 그냥 변수 3개 기억해서 그냥 변수하고 뭐만 들어가면 돼. 연 더하고 월 더하고 1만 넣으면 되는데 그거를 아까처럼 더하기 이꼬르처럼 일단 다운표 하나 크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연, 중괄호 열고 월, 중괄호 열고 1, 그 다음에 다운표 닫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한다. 점 포맷 해갖고 그냥 변수명 쓰시면 돼. 아니면 퍼센트 문자니까 퍼센트 S 연, 퍼센트 S 월, 퍼센트 S 1 그리고 다운표 닫고 퍼센트 해놓고 가로 열고 변수 3개 쓰시던가. 하여튼 제일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지금 이해하기 제일 편한 3가지 중에 하나를 쓰셔야 할까. 하나를 쓰세요. 하나를 쓰시면 돼. 자, 일단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단 뭘로 써서. 자, 일단 홍유 사장님은 뭐 썼어요? 일단은 뭘 썼어요? 스페이스 키 누르시고 점 포맷 아니면 퍼센트 D 퍼센트 안 들려 하나도. 스페이스 안 눌렀어. 안 들려. 안 스페이스가 안 돼서. 예. 아, 중괄호를 썼는데 저는 네. 아직은 퍼센트가 편한 거. 퍼센트가 편하세요? 예. 아직은. 송현주 선생님은 뭘로 짜셨어요? 퍼센트 아니면 점 포맷? 퍼센트요. 퍼센트? 선생님도 퍼센트가. 김경현 선생님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 편하진 않은데 어쩌다 아, 보니. 그게 어쩌다 보니까. 자, 일단은 답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단 가장 무식한 방법. 에이,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이거는 뭐 컴마도 많고 복잡한 거. 두 번째 방법이 아까 전 퍼센트 쓰는 방법. 퍼센트 S를 써야죠. D를 쓰면 안 되고. D 쓰면 에러 나요. D 쓰면 에러 나니까. 이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S를 쓸 거냐 D를 쓸 거냐 이것도 또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렇게 편하게. 됐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F를 쓰는 방법. 그냥 바로 중괄호 열고 변수명 쓰고 중괄호 열고 변수명 쓰고 중괄호 열고 변수명 쓰고. 자, 마지막 휘날레 문제, 마지막 문제 애쓰셨어요. 자, 사칙연산 프로그램. 자, 요거를 선생님이 아까 편한 대로 이번에 아까 퍼센트로 하셨으면 이번에는 뭐 포맷으로 해본다든가 다른 거로 한번 2개의 입력을 해서 사칙연산 합차 곱 나눔값을 계산해서 출력하래요. 사칙연산. 자, 저렇게 화면에 똑같이 출력돼야 돼. 출력이. 입력은 그냥 25 받으셔도 되는데 인풋 쓰셔서 자, 정수니까 인티저 쓰셔야 돼. 인티저 정수니까. 인풋 앞에 인티저 쓰셔야 돼. 자, 아까 퍼센트로 하셨으면 이번에는 아까처럼 뭐다. 중괄호를 써서 한번 해보시던가 중괄호 하셨던 분은 퍼센트로 해보신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서버를 타시면 그 다음에 익숙해져요. 다 푸셨네? 푸신 분 손 들어주시면 돼요. 약간 복사하시면 되는데. 자, 대대신 분 손 들어주세요. 답 나오신 분들. 네, 나왔고. 김인정 사장님은 빨리 하셨을 것 같고. 에러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결과 발표할게요. 가장 무식한 방법 쓰는 거예요. 가장 무식한 방법. 그냥 컴마 넣는 거고. 퍼센트 D 쓰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맨 끝에 여기 퍼센트 F 써야 되는 거. 실수. 퍼센트 F 써야 된다는 거. 실수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점 포맷을 쓰는 방법. 편하잖아요. 점 포맷이 딱 보시면 이제 좀 편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출력 폼 정확하고 변수명 정확하고. 점 F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포맷이라고 다 쓰라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이제 F 스트링을 쓰는 방법은 F 스트링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들어와. 변수명 오타도 좀 많은 것 같고.
변수명 오타도 좀 많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뭐 영문자고 숫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중괄호, 타이핑 치기는 중괄호 열고 그냥 딱딱해서 그냥 변수명 딱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가장 이게 편하지 않은가 보네요. 그냥 바로 그냥 중괄호 열고 그냥 수식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점 포맷 쓰고 그냥 변수명만 나열해 주면 되니까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아마 이제 사칙연산하고 이제 제어문 들어가, 이품문 들어갈 거예요. 사칙연산 들어가고 논리연산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어문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수업을 좀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지금 그 포문이나 이런 건 리스트하고 같이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최근 포문부터 많이 배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제 먼저 논리연산자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오늘 추석 연휴 전인데도 이렇게 좀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 때 좀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연휴 좀 기니까 좋은 시간들 좀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대로 요 시간대 보고 다음 주에는 2번이에요. 화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이틀을 지금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화목 아니면 월수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 파이썬 교육은 일단 4회차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한 주 텀이든 아니면 이제 파이썬은 계속 교육이 진행될지 그건 다음 주에 좀 저희가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정도 쉬었다가 물건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주미 교육하고 이제 이렇게 연동해서 지금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기 오늘 명절 전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추석 잘 보내세요. 애쓰셨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같이 추석 되세요. 네, 돈 많이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